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만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물건을 파는 거랑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인데 만약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거를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죠. 그 물건의 품질이 좋은가, 그러니까 물건의 품질 개선, 이것과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느냐, 홍보가,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어도 다른 부분들은 약간 부차적으로 잘 컨트롤만 하면 경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 대신에 그 팔아야 되는 물건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남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통찰들이 있죠. 품질 개선? 그러니까 나라는 남자의 퀄리티 자체를 높여야 되잖아요. 여자가 봤을 때 남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뭐 장기 단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남자의 가치, 어떤 품질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장래성, 커리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건강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뭐 빨리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뭐 더 좋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돈이 많이 번 남자라면 돈이 많은 남자면 빨리 죽어도 뭐 여자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남자의 장래성, 이 남자가 앞으로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커리어가 발전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있다, 가치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거 말고 단기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여자의 눈에서 이 남자가 매력있다, 괜찮다, 훈남이다, 이 남자랑 손잡고 어디 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창피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상적인 거고 표면적인 거고 외적인 어떤 이미지와 주로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외적인 부분에 대한 비언어적인 요소들. 그렇지만 뭐 다른 얘기들은 차차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저는 오늘 한번 옷 입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한 4-5가지 정도를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쇼핑을 좋아하거나 옷을 뭐 잘 입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옷을 더 깔끔하게 잘 입고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의 어떤 본능을 따르시되 나는 감이 잘 안 잡힌다 하는 분들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먼저 우선 첫 번째로 체형 파악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키가 얼마나 크냐, 키가 작냐, 뭐 팔다리는 얼마나 기냐, 뭐 몸에 비해서 머리는, 얼굴은 뭐 작냐 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형적인 나만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옷과, 그렇지 좀 뭐 그냥 적당한 옷과 절대 입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이런 옷, 뭐 이렇게 아이템들이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체형의 장단점을 파악하되 이거를 나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남자들이 보통 자신감이 별로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동시에 자신감이 되게 없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생각할 때는 또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자기애 이런 게 있어요. 나 정도는 되게 괜찮다. 근데 막상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어떤 여자를 만나거나 이럴 때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혼자 있을 때만 혼자 생각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인 것에 빠져서 나 정도면 체형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반대적으로 나는 너무 단점이 많은데 이렇게 뭐 열등감에 꼭 빠질 거야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누구나 모델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단점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키에 비해 팔다리가 짧은 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평균보다도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몸이 두꺼워지고 팔다리가 두꺼워지면, 원래 팔다리가 길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해서 똥송해지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 키우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똥송해지지만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운동을 했다 접었다 하는데
하여튼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79, 180 이 정도 되는데 저는 몸무게를 만약에 줄여서 70대 초반이었으면 70kg, 70에서 72kg 사이였으면 아마 이런저런 옷을 입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한 10kg 오버 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살이 찐 체형은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근육이 붙음으로써 여기서 생겨나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약간 똥송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팔다리가 길었으면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체형을 좀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그 파악된 체형에 따라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아이템하고 그렇지 않는 아이템들을 경험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한번 떠올려 보면, 기본적으로 키가 좀 크고 이렇게 어깨가 좀 골격이 좋은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들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죠. 소위 뭐 직각 어깨라고 하는 그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저같이 운동을 해서 어깨가 이렇게 둥그러진 타입, 이렇게 근육이 좀 붙어서 이런 타입은 사실은 가디건을 자기 몸의 치수에 맞게 입어버리면 어깨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뭐랄까 쭈쭈바 같은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가디건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니트, 스웨터 이런 게 차라리 더 낫죠. 이거는 그 상의 말고도 뭐 바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좀 딱 붙는 바지를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좀 청바지류보다는 뭐 슬랙스나 이런 걸 입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사람, 뭐 물론 갇혀있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체형을 봤을 때 딱 붙게 입었을 때, 혹은 좀 넉넉하게 입었을 때, 아니면 오버핏을 입었을 때 뭐 어떤 게 나한테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형에 따라서, 가령 뭐 키에 따라서, 키도 그렇지만 뭐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좋은 사람은 키가 커 보이기 때문에 롱코트 같은 것도 잘 어울리죠. 근데 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각 짤방 같은 거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허각은 팔다리가 굉장히 짧은 타입인데 그런 경우에는 롱코트 입으면 잘못하면 닥스훈트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세 번째로는 핏감, 핏하고 색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옷을 사실 우리가 잘 뭘 모를 때는 되게 비싼 거 위주로 사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비싼 옷이 좋은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비싼 옷들이 좋은 게 많은데, 문제는 비싼 것만 그냥 대충 때려서 갖춰서 입으면 되게 나한테 잘 어울리고 간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순진한 발상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싼 옷들, 이런 거 막 그 시류가 다르잖아요. 그 시기 때마다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나 이런 게 다르고 잘 먹히는 브랜드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비싼 옷들만 입으면은 뭐 간지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코 그게 아니죠. 옷 싼 거 입어도 핏이 자기한테 잘 맞고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때 뭐 술집 안이나 뭐 이런 데는, 감성주점이나 이런 데는 옷을 절대 비싼 거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데에서 비싼 옷 입고 갔다가 옷이 망가지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좋은 신발이나 좋은 옷은 가급적 입지 않되 딱 그냥 얼핏 봤을 때 핏이 잘 맞고 간지나 보이는 이런 옷 위주로 입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로 적용을 해봐도, 우리가 쇼핑에 사실은 모두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그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뭐 거기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비싼 거는 그 아우터, 뭐 코트나 이 바깥에 입는 아우터류는 좀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뭐 진이나 청바지나 아니면 기본 티, 뭐 니트,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게 주고 입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네. 근데 대신에 거기서 중요한 거는 비싸도 나한테 좀 잘 안 어울리거나 핏이 잘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색상? 옷을 입을 때 또 이것도 있어요. 핏도 좋고 다 좋은데 위아래 색이 잘 안 맞는다든지, 신발하고 색이 잘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좀 깔끔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발을 그 갈색이나 검은색 좀 예쁘장한 스니커즈 같은 거를 그 산 다음에요. 그러니까 블랙이나 브라운을 짙은 브라운의 스니커즈를 사고 그 생지 청바지 있죠. 생지 청바지나 블랙진 아니면 그냥 블랙 슬랙스 뭐 아니면 짙은 차콜 슬랙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채색 위주로 위아래로 이렇게 계열을 같이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컨셉을 블랙으로 잡으면 신발을 검은색을 신었으면 하의는 블랙으로 입고, 그러니까 블랙진에다가 밑에 상의는 뭐 차콜, 그러니까 짙은 회색의 니트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밝은 회색의 니트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검은색도 괜찮죠. 검은색 폴라를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무채색 컨셉을 이렇게 잘 잡으면 그럼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색깔 있죠. 흰색, 검은색, 차콜, 그 다음에 네이비 뭐 이런 거 위주로 기본템을 구해서 그거를 맞춰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옷을 하나를 너무 눈에 띈다고 예쁜 거를 사는 것보다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과 어우러지는가? 그래서 다른 거 위에 입었을 때 그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 네 번째 꼭지인데, 그러니까 전체 컨셉의 통일성?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뭘 잘 모를 때는 쇼핑을 하면은 인터넷으로 막 밖에 돌아다니기도 귀찮으니까 인터넷으로 옷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다 보면 가끔 눈에 되게 딱 뜨이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옷 되게 예쁘다. 근데 사실 그 단품으로 그 옷이 예쁜 거 하고 그게 내가 입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옷들과 같이 입었을 때 간지가 날지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딱 봤을 때 단품으로 옷이 되게 예뻐 라고 해도 그게 내가 가진 다른 옷들과 어울릴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옷 자체만 예쁘다고 해서 샀는데 비싸게 주고, 근데 다른 옷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거의 그냥 옷장에다가만 놔두다가 그렇게 막 한 3, 4년 지나면 또 헌옷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입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버린 옷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배 아프게 그런 옷들은 또 주로 비쌌죠. 이뻐서 샀으니까. 그런 이뻐서 샀다라고 하는 충동 구매를 하지 말고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템에 맞춰서 내가 오늘 아우터를 사야 되겠다. 오늘 어떤 잠바류 코트나 아니면 패딩 코트 같은 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안에 입을 옷들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색을 골라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옷만 어울린다, 그 예쁘다고 해서 사면은 그 안에 그 위아래로 입는 그 이너가 다 하나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다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낭비가 되는 거죠. 그 경제적인 쇼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것도 있어요. 단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액세서리, 그 벨트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게 나의 전체 컨셉에 어울리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셔츠에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셔츠에다가 그냥 되게 좀 댄디한 느낌의 슬랙스를 입었는데 벨트는 막 빨간색에 되게 화려한 뭐 막 해골 모양 이런 거 들어있는 발망 벨트를 샀다. 발망 벨트 너무 멋있어가지고 샀는데, 문제는 그 발망 벨트의 컨셉하고 그런 뭐랄까 약간 메탈릭하고 좀 약간 GD 이런 애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컨셉이 오다고 내가 위아래 입은 되게 훈남 정석 이런 코디하고는 안 어울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벨트를 풀던지 아니면 그 벨트에 맞는 다른 약간 좀 디스트로이드된 그런 청바지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부츠나 이런 거를 거기에 그 컨셉에 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그 컨셉이 약간 좀 어떤 그 좀 터프가이 컨셉인지 아니면 좀 댄디한 컨셉인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잘 따져봐서 통일성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옷 못 입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 아이템 자체는 되게 괜찮고 비싼 건데, 근데 위아래로 보면은 그런 컨셉이 맞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의는 되게 그냥 점잖은 대학 교수처럼 입어놓고 신발은 막 무슨 빅뱅 이런 컨셉으로 신는다든지 이러면은 좀 병신 같거든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전체적인 일관성, 이거를 색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패션의 컨셉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룩이다라고 할 때 남친 룩이냐 아니면은 뭐 락스타 룩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 저는 패션의 완성은 뭐 보통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그거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 얼굴을 바꿀 순 없잖아요. 얼굴을 쇼핑할 순 없으니까 뭐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는데 그거는 제끼고 저는 패션의 완성은 헤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옷을 아무리 깔끔하게 입어도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되게 깔끔하게 딱 자기 옷 입은 거에 맞게 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신림동 고시생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펑퍼짐한 머리 그냥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아주 흔히 쓰는 그 고시원 안경 이런 거 있죠. 고시생 안경 검은색 뿔테 이렇게 되면 한남콘 되는 거거든요. 그 한국 남자 아이콘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얼굴이 헤어스타일하고 이런 안경이나 이런 게 한남콘이면 아래를 옷을 갖춰 입어도 별로 간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을 수 없으면 머리라도 이게 좀 간지가 나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하면 옷을 입어도 뭔가 그 옷이 그냥 컨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옷을 잘 입어놓고 머리가 이상하면 그냥 뭐 신경을 안 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활용점정은 결국 헤어스타일에서 되는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잘생기면 좋겠지만 헤어스타일이 갖춰져야 옷을 잘 입고 안 입고가 그게 빛을 발하는지 아니면 그냥 좀 쟤 옷 새로 사 입었네 뭐 이런 느낌인지, 야 너 옷 새로 사 입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거기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적인 얘기만 했는데, 어떤 외모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런 외모적인 깔끔함을 갖춘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교성,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잘하고 인사성이 밝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밝고 활기 있는 인상만 심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나라는 남자의 품질, 어떤 가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깔끔한 외모에다가 거기서 인사성, 그러니까는 이 인사성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거죠.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를 만났을 때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인사성이 밝고 먼저 가서 말하고, 사실 인사성이 밝다라는 건 되게 많은 거를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쭈뼛대지 않고 먼저 가서 밝게 인사하고 활달하게 사람들하고 인사를 건네면서 가벼운 환담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거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를 잘하고 먼저 가서 말을 건네고 이런 정도의 뭐랄까 자신감, 과감함, 어느 정도의 사교성 이런 게 있어야 그래야 내 자신을 많이 알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야만이, 그럴 때 나의 좋은 인상이 남겨지고, 그래야 제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마케팅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마케팅인데,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물건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면 못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남자가 되게 괜찮은데 훈남인데 집 밖을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집과 슈퍼만 왔다 갔다 한다,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밖에서 다른 여자들이 그 남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남자는 구제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점에서는 뭐 여자를 뭐 솔직히 사귀어도 그만 안 사귀어도 그만이지만, 만약에 사귄다라고 쳤을 때, 여자를 만난다라고 쳤을 때 마케팅이 안 되면은 제품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활동 반경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아는 사람이 생기려면은 내가 좀 폐쇄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인 거보다는, 내가 원래 성격은 좀 조용한 타입이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인사를 사람들하고 하고 지내고,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반갑게 할 때 그 느껴지는 어떤 활기 있는 인상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게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마케팅으로서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마케팅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뭐 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주로 이제 창업이나 혹은 어떤 그 구직 이런 거의 기회가 거의 그런 기회 뭐 60-70% 이상이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 혹은 내 친구의 뭐 주임 교수님, 내 친구의 아는 누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기회가 오는데 이거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여자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여자를 내가 만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을 좀 내가 늘려서 우선 아는 사람 지인들이 좀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는 뭐 알바하는 곳, 뭐 내가 뭐 커피숍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바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바는 예를 들어 뭐 어디 창고나 이런 데서 집 나르고 이런 알바는 사실은 다 만나게 되는 그 남자의 풀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아마 연애 쪽으로는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든지 커피숍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무슨 가게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이 만약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걔네들 혹은 걔네들이 아는 애, 뭐 걔네들의 친구 이런 식으로 연결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알바뿐만이 아니라 뭐 학원 아니면 뭐 동호회 아니면 동아리, 소모임, 스터디 뭐 하다못해 술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불렀는데 친구의 다른 뭐 지인들까지 합석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연결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본능적으로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그냥 명목상으로라도 아는 사람의 지인이다 혹은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더 신뢰하고 더 마음을 잘 여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나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뭔가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사회활동을 하되 그게 내가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좀 오타쿠 같다거나 찐따 같은 이미지로 박혀 있으면 솔직히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깔끔한 어떤 이 외적인 이미지를 갖춘 상태에서 인사성이 있고 이렇게 밝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고 품질 개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성격이나 이런 게 모난 게 없는 한 여자를 만날 때 적어도 수급 문제는 크게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